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리버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죠. 스티븐 제라드가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차미네이터 차두리 역시 대표팀을 떠났는데요. 박수 칠 때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가 뭔지를 보여준 두 전설의 경기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차두리는 선발로 출전해 파울을 유도하는 등 자신의 마지막 고별전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양팀의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은 계속됐습니다. 전반 38분, 대한민국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손흥민이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3만 3천여 관중이 차두리의 은퇴에 기립박수로 함께합니다. 차두리는 기성용에게 주장완장을 건네주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지동원이 헤딩 슛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심판이 핸들링 판정을 내려 무효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40분 한국의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힌 공을 이재성이 골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전반 종료 후 차두리의 은퇴식이 진행됐습니다. 팬들이 준비한 차두리 고마워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차범근의 아들로 시작해 국가대표 전설로 남은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리버풀의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의 고별전이자 리버풀 올스타 자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팀 제라드와 팀 캐러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 첫 골은 발로텔리가 기록했습니다. 전반 22분 발로텔리의 패스를 이어받은 드록바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 캐러거가 2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발로텔리가 1득점 1도움을 했습니다. 은퇴 경기이자 자선 경기이니만큼 파울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전반 37분 싱클레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제라드가 성공시키며 자신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리버풀 팬들을 설레게 하는 수아레스, 토레스가 후반전에 투입됐습니다. 후반 23분 캐러거가 수아레스의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제라드가 기회를 살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사이좋게 2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후반 35분 주인공 제라드가 교체될 때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리버풀의 레전드를 보내줬습니다. 제라드는 다음 시즌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옮겨뛸 예정입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승호,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이세요. 예,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네. 5개월 만에 지금 뭐 나온 것 같은데 유지현 아나운서 옆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상당히 환해 보이는 스튜디오가 환해 보이는데 뭔가 좀 그 방송에 대한 의욕이 좀 넘쳐 나고요. 사실은 네. 겨울에 간간히 나와가지고 이경재 기자랑 야구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숙제하는 기분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즐거운 생활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승호 기자 방송이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요, 무슨 말씀. 하여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요, 일반적인 전망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 이제 5강권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기아, 롯데는 네. 이제 개막 이후에 연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연속 꼴찌를 했죠. 하나가 무난한 스타트를 끌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체적인 전력 판도를 보려면은 네. 30에서 40경기는 봐야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발 로테이션이 한 7에서 8번째 돌게 되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볼 때 기아, 롯데, 하나 등이 약체로 평가받았는데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겼다기보다는 승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내재된 능력이 상당히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판세는 뭐라 할까요? 항아리형이라고 할까요? 항아리 하니까 또 과거에 제가 좀 이야기가 쭉이 나왔는데
항아리형 판세 야구가 재밌습니다. 중위권에 많이 몰리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 시즌을 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런가 하면요, K리그 클래식에서는 돌아온 탕하 박주영 선수 출전 소식이 있어요. 7년 만이죠? 2008년 8월 달에 네. 마지막 경기를 치렀으니까 7년 만인데 오늘 제주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ITC라고 하죠. 국제 이적 동의서가 어제 발급이 되면서 오늘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7년 만에 이제 K리그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최용수 감독이 어떻게든 좀 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습 경기에서 뭐 골도 넣고 뭐 훈련도 잘 치렀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좋은 활약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승호 기자도요,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박주영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려의 한 말씀.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사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 사실은 뭐 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래 뭐 프로야구도 보면 그 해외파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상당히 붐업이 되거든요. 네. 관중들의 관심도 커지고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관중도 느는데 그런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박주영 선수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또 화이팅인데 네. 이런 메시지 전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골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구, 축구 빅매치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3세판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함께 하세요. 네, 부산에서 오늘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지난 겨울 FA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두산의 왼손 투수 장원준이 친정 롯데를 상대로 등판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장원준 선수가 지난달 29일이죠. 네. 잠실 NC전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산뜻하게 시즌의 문을 열었는데요. 일단 개막에 맞춰 페이스를 잘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롯데전은 단순히 시즌 두 번째 등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장원준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따르는 그런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준 선수에게 사직구장은 상당히 익숙한 곳이죠. 그렇지만 원정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 마운드에 서는 건 상당히 낯설 수 있는데요. 장원준 선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사직 마운드에 올라가 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다 하면서도 이제 가급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등판을 하겠다고 지금 좀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상대 마운드에 롯데 시절 선배 투수였던 송승준 선수가 네. 등판하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송승준 선수도 지난 그 같은 날이었죠. 29일 날 KT전에서 6이닝을 2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선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승부에는 또 두 팀 불펜이죠. 불펜 싸움도 상당히 흥미를 끄는데요. 사실은 두 팀 불펜이 사실 완전치는 않습니다. 네. 두단 불펜의 승리조라고 하죠. 근데 김강률, 함덕주 선수들이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고요. 두산에서 이적한 롯데 선수입니다. 이게 정재훈 선수, 그리고 기존에 최대성 선수들이 네. 버티는 롯데 불펜도 아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후반에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의 요동치는 경기 흐름이 될 수도 있을 여지가 꽤 있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변수는 있지만 네. 전력의 균형감이 있는 두산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두산의 승리에 한 표 던지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야구 3세판의 시작은 두산의 승리로 대동단결한 모습입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 두산맨 장원준의 친정 나들이를 언급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남자는 허리, 야구는 불펜, 빠, 끝! 이라는 불펜이 강한 두산을 응원해 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LG가 삼성을 잠실로 불러들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가 아주 어렵습니다. 시즌 초반에 아주 보릿고개를 만났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토종 선발 둘이 전력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오른손 투수 유재국이 무릎 수술이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복귀를 기약하고 있고요. 우규민 선수는 개막 합류에는 성공했지만 수술 부위였던 골반의 통증이 재발하면서 4월 중순 이후까지는 선발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타선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박용택 선수가 A형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때문에 이제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여러 곳에서 전력에 누수가 생긴 가운데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LG로서는 역시 올해도 우승 가능성이 큰 팀 아닙니까? 삼성을 만나서 주면 3연전을 치러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삼성 마운드에 또 선발 등판하는 외국인 투수 피가로가
어떤 피가로가 어떤 피칭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피가로는 사실상 삼성의 1선발인데요. 지난달 28일 대구 SK전에서 선발 등판해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에 아주 깔끔한 피칭을 해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두 팀이 또 근데 앞세우는 타선의 세월구도 대결의 관심이에요. 네. 예, 근데 제2의 이승엽이라고 해서 상당히 잘생긴 선수죠. 네. 구자욱 선수가 네, 지난 그 주중에 KT전에서 첫 홈런을 때리면서 이제 발동을 걸었고요. 이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좀 관심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LG는 기대했던 오른손 타자 최성준 선수가 초반에 좀 출발이 좋지는 않은데요. 10여 경기부터 이어오던 그 좋은 타격감을 과연 이번 삼성전에서는 터뜨릴 수 있을지 네. 아주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팀의 승부를 볼 때는 일단은 이번 토요일 경기를 감안할 때는 좀 피가로 선수 선발 등판하고 네. 전체적으로 전력이 안정세에 있는 삼성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경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LG와 삼성의 대결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3명의 기자 모두 삼성으로 뭉쳤습니다. 모두 LG를 걱정하는 한 줄 평들 뿐인데요. 이경재 기자는 힘 빠진 쌍둥이라는 표현으로, 안승호 기자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면서 양팀의 부상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 역시 줄부상인 LG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넥센과 SK의 경기 한 줄 평입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넥센의 방망이를 주목했고요. 안승호 기자 우승 후보 넘버2 쟁탈전이라는 표현으로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추락같은 영웅군단 넥센이라는 말로 SK가 이길 것 같다는 예측해 주셨네요. 네, 이원만 기자의 한 줄 평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국거박, 국민 거포 박병호 선수를 지칭하는데요. 국거박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원만 기자가 이제 쓴 거 보면은 국거박에서 국민거포 박병호 선수가 개막이 좀 주춤했는데요. 네. 부진이 이제 팀 성적에 좀 영향을 미친 이런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조금 그 거포의 거를 거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유명 네티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박병호 선수는 쿨하게 좀 재밌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병호 선수 그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다는 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재밌네요, 표현이. 이현만 기자가 연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어떻게 또 그렇게 했네요. 국거박이 그 이현만 기자는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재영 기자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네. 뭐 한 해 홈런 50개를 치는 선수가 거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거박 박병호 선수 정말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면서요. 축구 3세판도 함께 하시죠. 네, 축구 3세판입니다. 부상 선수들이 일제히 복귀하는 아스널, 그리고 징계와 부상으로 주전 라인업을 짜기조차 힘든 리버풀, 상반된 두 팀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요? 네, 일단 아스널은 3등입니다. 승점 네. 60점인데 2등 맨시티랑 한 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2위까지 도약이 가능하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강팀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이는데요. 리버풀전을 앞두고 아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이름 올렸던 윌셔와 드뷔시, 아르테타까지 줄줄이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챔벌린도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절대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14경기에서 10승 3무 1패입니다. 한 번밖에 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홈 8연승 중입니다. 반면에 리버풀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제라드와 스크리텔 두 명의 핵심 선수가 결장하고요. 랄라냐와 스터리지, 스털링까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백업 멤버인 로브렌까지 부상으로 아스널전 출전이 어렵습니다. 뭐 거의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죠. 특히 스터리지의 결장이 뼈아픈데요. 앞으로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버풀은 공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서 맨유에 지면서 승점 5점 뒤진 5위에 올라 있는데요. 톱4를 따라잡기 위해서 반드시 승점 석점이 필요한데 베스트 11을 짜기도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동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경기에 사실상 리버풀 2군을 상대하는 행운을 얻었는데요. 홈 경기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둘 전망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위 아스널과 5위 리버풀의 싸움입니다. 3세판 한 줄 평으로 함께 하시죠.
네, 최소한 3세판에서는 아스널의 완승입니다. 허재원 기자, 선발 라인업 짜기도 힘든 리버풀을 걱정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메뉴에서 진 리버풀보다는 이긴 아스널이 유리한 경기를 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김동완 해설가, 아스널이 공격력에서 앞선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K리그 클래식에서는 올 시즌 2강으로 평가되는 전북과 포항이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선두권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네, 전북이 정말 막강한 전력을 뽐내다가 네. 지난 3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죠. 그 막강한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뭐 전력이 약해지거나 분위기는 안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판타스틱 4 공격진에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이재성까지 이 공격진의 위력은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이재성 선수가 23살인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선수죠.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활약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인천을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전북이 A매치 휴식기 동안 공격 옵션을 가다듬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욱 기대가 됩니다. 포항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포항은 일단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과 점점 조화를 이뤄간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포항은 항상 전북과 접전을 펼쳤고 최근에는 우세한 경기를 치러온 자신감도 있죠. 부상 중이던 모리츠가 복귀를 했고 김승대도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면 손준호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고무열과 조찬호도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주축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이번 승부의 관건입니다. 포항이 항상 전북과 좋은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올 시즌 전북은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전주 홈에서는 전북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전통의 강호, 포항의 4라운드 경기 3세판입니다. 함께 하시죠. 역시 대세 이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허재원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가 이재성의 상승세를 언급하면서 전북이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는 양 팀의 공격, 서로 눈치만 보고 있네 라는 노랫말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시즌 초반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두 팀, 내일 만납니다. 울산과 광주의 맞대결인데요. 나란히 2승 1무를 기록한 철대축구 울산, 또 승격팀 돌풍, 광주의 맞대결이라고요? 네, 울산이 첫 두 경기에서 6골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가공할 공격력을 과시를 했는데 3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 미드필더의 핵심 선수죠. 마스다와 제파로프가 전남 수비진에 아주 꽁꽁 묶였는데요. 철퇴 축구의 위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울산을 막기 위해선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런 수비 비법이 공개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미드필더가 봉쇄될 경우에는 양동현과 김신욱 등 장신 공격수들의 활용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됐던 오른쪽 수비수 정동호 선수가 우즈벡전에서 부상을 입어서 예상치 못한 전력 손실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클래식으로 선전한 광주의 돌풍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3경기에서 무려 7골을 뽑아내는 폭풍 화력을 선보이면서 강등 후보라는 평가를 무색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구장이 보수 중이라 3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렀는데도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경기는 인천, 대전, 부산 이렇게 중위권 팀들과 치렀다면 이제부터는 울산과 전북, 제주, 강팀들과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선 광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니폼니시 감독의 제자죠. 윤정환과 남기일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끄는 한판 대결입니다. 광주가 화끈한 공격 축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원 싸움에서 울산이 한 수 위입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광주의 돌풍 주말까지 이어질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울산의 승리에 공격적인 공개수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김동완 해설가가 광주의 초반 돌풍을 울산이 막는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형만은 아우 없다라면서 형인 울산 윤정환 감독이 앞선다는 의견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 이어집니다. 출연 안 하면 적중률이 올라간다라는 3세판의 징크스가 이번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동완 해설가가 출연한 오늘 가장 높은 경기를 맞춰줬네요.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이겼고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농구 챔피언은 아직 결정 안 났지만 농구 3세판은 높은 적중률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모비스의 승리를 3명의 기자가 모두 마쳤습니다. 농구 3세판 다음 시즌에 또 봐요. 제발. 네, 오늘로써 농구 3세판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중률 고공행진을 했던 허도사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 방금 전에 결과를 봤는데 뭐 네. 동부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승팀 맞추는 게 뭐 조금 쉬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번에는 모비스의 강세가 뭐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그랬고 뭐 농구 저는 뭐 결과만 맞췄지만 이번 시즌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네. 시즌 농구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요, 3세판에 출연을 안 하면 적중률이 올라가는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안승호 기자, 첫 출연인데요. 출연이냐, 적중률이냐,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제가 싶으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당히 좀 슬픈 징크스가 생겼네요. 글쎄 저도 이런 그 틀에 제 자신을 가두고 싶진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출연이죠. 출연이 아무래도 이게 뭐 이거 생각하면 뭐 밖에서 뭐 출연해야지 뭐 그러니까 전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적중률이냐, 출연이냐? 글쎄요, 뭐 저는 출연해도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야, 이 도사 칭호를 듣더니 상당히 네. 예전 모습 많이 사라졌는데 아주 그냥,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세월이 사람을 많이 변하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야구와 함께 더욱 강력해진 한주평 싸움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프로야구보다 더 반가웠던 안승호 기자와의 야구 3세판이었습니다. 사실 5개월 만에 함께 해주셨어요. 예. 앞으로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프로야구 이제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면 우승팀이 나올 텐데요. 네. 승률이 아마 5할을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그 페넌트 레이스 1위 팀 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적중률을 제가 만들 거라고 좀 막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믿음의 기자로 한번 저 기자 얼굴 보면 믿음이 간다. 이런 느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뭉클하네요, 뭉클해. 갑자기. 예. 제가 얘기해 네, 저도 기대해 보겠고요. 허재원 기자는 사실 농구에서 이제 축구로 오셨어요. 앞으로의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글쎄 뭐 제 생각보다 농구 때 적중률이 조금 높아서 네.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뭐 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이제 옮겨오는 셈인데요. 네. 저는 항상 뭐 생각하는 게 축구 해설위원들보다 제가 뭐 축구를 다 알지도 못하고 뭐 자세히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저의 좀 감을 믿는 그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허재영 네. 기자는 뭐 이렇게 전날 밤에 꿈꾼 거 이런 거 갖고 이제 해몽해서 네, 네. 허도사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적중률이 높은 게 비결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좀 한번 사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의 감 기대해 보겠고요. 더욱 날카롭고 세진 3세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